그런데 물론 이제 뭐 아예 주도적으로 했던 유승민은 지금도 반성을 하잖아. 예? 지금도 반성 안 하죠? 유승민은 지금도 TV 토론 나와가지고 한다는 얘기가 탄핵은 마치 정당했다. 이 자식 그렇게 떠들고 있죠. 그는 원래도 배신자였어. 제가 유승민에 대해서 제가 일화를 말씀드리고 올까요? 유승민에는 일화가 있습니다. 10년 전에 2011년도인가? 2010년도인가? 그때 이제 유승민 의원이 그때 당시에 한나라당의 원내대표였을 거예요. 원내대표. 한나라당의 원내대표일 때, 원내대표 맞죠? 최고위원이었다? 최고위원이었을 때, 그때는 그때는 뭐, 대통령이 되기 전이었으니까. 박근혜 의원의 최측근이었죠. 최측근으로 했었는데. 박근혜 의원은요, 유승민에 대해서, 유승민 의원이 처음 이제 정기에 발을 내디디는 게 2006년? 2005년이구나. 2005년도에 대구 동구에서 보궐선거가 있었어요. 보궐선거가 있을 때 박근혜 그때 당대표였죠. 2005년도에. 당대표 때 박근혜 대표가 그 유승민을 영입을 한 거야. 국회의원으로요. 그때 유승민 씨가 여의도경제연구원에 있었나? 어쨌든 그쪽 연구에 있었는데 영입을 했었어요. 그때 영입할 당시에 유승민에 대해서 내가 다 알고 있었어요. 박근혜 대표는. 유승민의 부친이 판사였거든요. 유승민의 부친이 판사였는데 과거 박정희 대통령 집권 시절 때 유승민의 부친하고 갈등이 있었어요. 네? 운동권 관련해가지고 어떤 그런 관련해가지고 판결을 관련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과 여러 갈등이 있어가지고 그때 당시에 아마 거기 유승민과 부친이 판사에서 그때 뭐 재임용이 안 됐든지 아마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정치적으로 이런 거 좀 앙심이 좀 있었지. 근데 박근혜 대통령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어. 그때 과거 그 시절에 박정희 대통령의 어떤 통치 철학은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통치 철학이 없었으면 지금의 대한민국은 우리 꿈도 먹고 전 세계가 상상할 수 없는 지금 대한민국의 이 번영을 일으킨 박정희 대통령의 그 통치 철학이었어요. 그게 그때 당시에 우리 정치 수준이었기 때문에 그 시대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니까요. 그런 와중에서 유승민 부친과의 어떤 그런 관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표는 과거의 그런 앙심, 그러니까 과거의 그 악연을 이제 씻어내기 위해서 털어내기 위해서 유승민 그 씨를 적극적으로 영입을 했던 거예요. 그 박근혜 대표 입장에서는 물론 이제 선심을 쓰는 그런 개념은 아니죠. 과거에 있었던 사실이니까 그게 박정희 대통령이 부친이었던 잘못이었던 간에 이제 그 자녀들이 두 분 다 가셨기 때문에 자녀들 단계까지 우리가 원함을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박근혜 대표는 이제 유승민에게 손을 내밀었고 유승민 씨가 이제 대구 동구에서 보궐로 당선될 때 제가 박사모였잖아요. 그때 박사모에 정광용 씨가 회장이었는데 정광용 씨가 1년 동안 활동 못할 때였습니다. 그때 제가 부회장이었기 때문에 그때 대구 동구까지 내려가가지고 유승민의 그 선거운동 우리가 도왔어요. 박사모가 적극적으로 도왔어요. 그때 내가 대구에서 한 1년 가까이 있을 때였거든요. 그냥 상주할 때였는데 개인적인 이유로 상주할 때였는데 그때 유승민 너무 잘 알았죠. 네? 유승민 너무 고마워했고 우리 박사모 동지들 얼마나 적극적으로 도왔는데 제가 가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게 영남대학교 학생들 경북대 학생들 있잖아요. 경북대학교 학생들 직접 그들을 만나가지고 그들을 설득을 했어요. 그들 설득을 해가지고 경북대 내에 쉽게 말하면 한 청년이 대학을 장악하고 있을 때 비운동권 그 학생들 설득해가지고 그 비운동권이 총학생회장에 도전해가지고 당선된 곳이 경북대였어요. 경북대 그때 우리가 적극적으로 도와가지고 힘내겠었거든. 그때 대구에서 그런 분위기가 있었다니까요. 유승민 그런 관계 잘 알고 있었죠. 근데 유승민 씨가 어떻게 했냐.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 유승민 저놈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그 국정의 그 운영의 중심이 흔들렸던 거예요. 그분 신정이. 그분 신정은 내가 이해가 돼. 박근혜 대통령이 됐을 때 이분은 정말 믿었죠. 근데 유승민이 그때 원내대표를 했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때. 유승민은 원내대표 시절이었잖아요. 원내대표 시절 때 그거 아시죠? 박근혜 대통령이 대한민국 비정상의 정상화. 지금 무슨 대장동이 그 개발 의혹 사건. 이것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세월호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세월호 참사 조사도 대한민국에 정말 내재되어 있는 곰띠 골문 그런 이제 썩어 빠진 그 부패의 그 원상들이
총괄내 돼가지고 그 터져 나온 게 세월호 참사였고 지금의 대장동 사태 아닙니까? 이뿐만이 아니잖아요. 네? 그 모든 게 비정상에 그러니까 국민 세금들 혈세가 엉뚱한데 빠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실제 저도 지역에서의 정치인들하고 지역의 지방 정치인들 만나서 대화하다 보면은 이 사람들 생각들은 뭐냐면 국민 세금들 그러니까 지방세라든 이런 것들을 못 빼먹는 놈이 바보다. 공짜인데 이거 못 빼먹지 못한 놈이 바보다 하면서 서로 혈세를 빼먹으려고 별의별 뭐 위원회다 뭐다 해가지고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현장의 실제예요. 실제. 주세요. 보시면 이게 현장에서 정치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실제이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비정상의 정상화를 외쳤던 겁니다. 우리 사회 저변에 깔려있는 이 비정상들을 바로잡게 되면은 엄청난 혈세를 우리가 아낄 수 있기 때문에 그 혈세를 아껴가지고 정세 없이 그러니까 세금을 더 걷어들이는 거 정세 없이도 우리가 복지를 이 정도까지는 올릴 수 있습니다라고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 앞에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던 거예요. 기억나시죠? 박근혜 대통령은 정말 이제 나름대로 좀 부풀어 올랐죠. 야, 대한민국에 이런 것들을 바로잡게 되면, 이게 되겠구나. 그때 당시 저도 이제 선진화 시민행동에 저도 활동하고 있을 때였나? 어쨌든 그때 선진화 시민행동 거기서 이제 세금 감시단 단원으로 활동했었어요. 행정장치위원회하고 이제 그 사단법인을 만들어가지고 서경석 목사님 만들었던 사단법인을 통해가지고 그가 세금 감시활동이죠. 그걸 통해가지고 실제적으로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이걸 막으면은 정세 없이도 복지의 혜택을 이 정도까지 올릴 수 있다고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 앞에 정말 담화를 발표했었어. 정말 이제 그 충분한 준비를 거쳐가지고 다 검증을 해가 발표했었어. 그런데 그 담화가 어떻게 됐냐면은 하루 만에 유승민이 같은 원내대표였거든요. 이 자식이 원내대표가 국회에 와가지고 국회에서 발표를 정년 발표 한 번씩 하잖아요. 원내대표들이. 유승민이가 뭐라고 했냐면은 정세 없는 복지는 거짓입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 거짓말하지 마세요라고 이 친구가 그 말을 해버린 거예요. 그 말을. 박근혜 대통령은 그 비정상의 정상화 진짜 우리 대한민국 곳곳에서 세고 있는 혈세들을 아끼고 낭비를 아끼면 지금 당장은 정세가 없어도 이 정도 수준까지 복지를 올릴 수 있다라고 충분한 계산 끝에 내렸던 그 정책 발표였는데 대국민 담아있는데 믿었던 유승민이가 아니 박근혜 대통령 아무런 상의도 없이 대놓고 국회에서 정계 발표하면서 한다는 소리가 정세 없는 복지는 거짓입니다라고 그냥 어찌 보면 상식이죠. 아직 기초적인 상식이죠. 정세 없는 복지가 될 수가 있습니까? 네? 다른 국방 모든 다 세금이 다 나가는 그 지출 내역이 다 고정이 돼 있는데, 네? 복지를 늘리면 당연히 세금을 늘려야죠. 아니, 그거 모르는 국민이 누가 있냐고요. 그런데 유승민 저 자식은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깊이 있게 연구하고 고민 끝에 내렸던 그 대국민 담화를 한순간에 거짓말쟁이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을. 그래서 바로 그때부터 박근혜 대통령이 너무나 큰 상처를 받았던 거예요. 유승민에 대해서 나는 저 친구를 믿고서 과거 부친의 어떤 이런 악연을 넘어서가지고 이제 이 친구를 국회를 끌어다 이 재능을 우리 국가 발전에 이끌어내서 하기 위해서 손을 내밀었던 건데 이놈이 뒤에서 뒤통수를 쳐버리네. 그것도 아주 비열한 방법으로. 원내대표라면 대통령이 얼마든지 사전에 협력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잖아. 그런데 이 자식이 국회에서 대국민 상대로 이런 망설을 하면서 마치 지가 적이 있냐.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한순간에 거짓말쟁이로 만들어버려요. 바로 그때부터 박근혜 대통령이 유승민 저놈에 대해서 그 배신에 과거 박정희 대통령의 충신이었던 그들조차도 이제 충신 아니고 결국 충년들이었지. 박근혜 대통령이 선거하고 나니까 전부 다 등을 다 돌려가지고 배신하는 그 모습 보면서 그 어린 나이에 20대 초반의 그 어린 나이에 그 정치의 배신의 이런 상처를 어린 나이에 겪었던 그분이었는데 유승민을 통해서 그걸 다시 재현이 된 거예요. 과거의 그 기억이 다시 재현이 된 거예요. 그때 박근혜 대통령의 페이스가 흔들려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네? 이게 그때 상황의 팩트고 진실입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번 언제야? 네? 2016년도죠. 2016년도에 그 총선 그때 당시에 공천 관련해가지고 유승민만큼은 안 된다라고. 네? 솔직히 저도 많이 안타까웠지만. 네? 근데 물론 그 부분은 나중에 내가 전체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유승민만큼 안 된다고 했던 이유 바로 그것 때문이었어요. 네? 근데 유승민 그놈은 그걸 또 틈타가지고 지가 마치 약자이냐, 약자 코스프레를 하면서 마치 자기가 아주 뭐 대단한 권력에 자기가 침탈당하는 약자이냐 행세를 하면서 자기 세력을 넓혀나간 거예요. 유승민이가. 그러면서 언론에다가 인터뷰를 하면서 자기 부친의 그 얘기를 하면서 자기 부친이 과거에 박정희 대통령 때 거기 피해를 당하고 재임용이 거부당하는 바람에 이 정치적 보복을 당했다. 이런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과의 악연을 지가 언론에다가 홍보를 하면서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박근혜 대통령 뭐 밟고서 자기 지지율 높이려고 이 나쁜 새끼가. 네? 이 나쁜 새끼가 정말 내가 이 말까지 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박근혜 대통령 알고 있었거든 그 모든 걸. 네? 그런데 그놈은 끝까지 결국은 때를 기다렸던 거지 유승민이. 네? 배신할 때를 기다린 거지.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정선내 복지를 얘기하니까 이때다 싶어가지고 박근혜를 한순간에 거짓말쟁이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국민 앞에 양심적으로 정말 박근혜 대통령 알잖아. 그분이 무엇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무슨 뭐 경제적인 무슨 욕망이 있어 무슨 욕심이 있어가지고 그분이 대통령이 되셨겠어요. 정말 이 나라가 네? 박정희 대통령 때 정말 피눈물 흘리면서 세워놓은 그 내무대의 침을 뱉어라까지 그렇게 단호하게 결단을 내렸던 그 참된 지도자였던 박정희 대통령. 그로 인해 가지고 대한민국이 세워졌는데 네? 김대중, 노무현을 거치면서 대한민국 경제가 완전 바닥을 쳤잖아요. 기강이 무너지고 곳곳에서 부정부패 비리들이 온상에 싹싹 뜨고 있었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은 이걸 바로 일수하고 다시 대한민국 다시 재건하겠다는 그런 일념으로 나왔던 거 아닙니까? 네? 어째서 국민 여러분들 정말 그걸 몰라주십니까? 역대 어느 대통령이 지금 5년 넘게 네, 지금 5개 가려져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지금 당신들이 말하는 5.18 네? 5.18의 뭐 살인자 뭐 주범이라고는 전두환 전 대통령까지 네? 그렇게 김대중 전 대통령이 결국 3회에 풀어졌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더 이상 무슨 잘못이 있다고 네? 단지 사람 최소원에 대해서 너무 믿었던 거 하나 잘못이겠지. 그거 때문에 단 1원도 받지 않았던 박근혜 대통령을 5년 넘게나 감방에 구속시키고 있는 게 이게 정말 국민 여러분의 양심을 한번 호소해 보십시오. 당신의 부모나 당신의 아는 지인이 그러고 있다면 당신은 가만히 있겠는가? 정말 네? 그래서 유승민은 그렇다는 겁니다. 자, 유승민에 대해서 모르겠어요. 뭐 개인적으로 뭐 미워하는 정원한 마음은 없어요. 네, 그 사람도 제가 과거에 그 사람 최고위원 시절 때 제가 이 사람 내가 만났어요. 제가 그때 30대 10년 전이니까 30대 한 중반이었을 겁니다. 30대 초반에 결혼을 하고 네? 막 이제 자녀가 막 태어난 저도 평범한 가정에 한 사람인데 노무현 대통령이 국민을 속인 거야. 네? 2004년도 노무현 그 탄핵 정부 아시잖아요. 탄핵 정부. 그 탄핵의 원인이 뭡니까? 네, 정말 몰라요. 탄핵의 원인이 뭐냐면은 민주당이 노무현을 민주당이 노무현 대통령까지 만들었잖아. 만들었는데 노무현이 대통령이 되자마자 자기 지지하는 그 정치인들을 쏙 빼가지고 열린우리당을 창당해버렸네. 소수 열린우리당을 창당해버렸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노무현 대통령으로 만들었던 지역이었던 직원 누굽니까? 추미애가 그때 당시에 민주당 대표였잖아요. 네? 그 추미애가 노무현의 배신자라고 해가지고 노무현 탄핵시켜야 된다 해가지고 민주당에서 탄핵을 발의했잖아. 그래서 추미애가 나중에 선거되지 하면서 뭐야 네? 길거리에서 머리 쳐박고 뭐 한다고 그런 미친 짓을 했는데 그런 짓들이 있었잖아요. 결국 노무현 탄핵 정국 자체도 민주당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 노무현이가 네? 탄핵까지 갈 상황도 아니었어요. 왜? 그때 당시에 한나라당이 참대기 정당이라 가지고 국민의 정말 분노를 한눈에 받고 있잖아. 네?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런 한나라당이 노무현 대통령이 돼서 탄핵을 나설 수 있었을까요? 네? 국민들 동의 안 하죠. 당연히 저도 동의 안 했는데 네? 그런데 노무현이가 탄핵 정국을 만들었다니까 기획했다니까요. 기획 한마디로 기획이었어요. 그때 당시 저는 평범한 한 시민의 가장이었습니다. 네? 제 눈에 그게 뚜렷하게 보였어요.
노무현이가 탄핵 쪽을 끝까지 몰고 간 거야. 쉽게 말하면 한나라당을 하여금 탄핵을 할 수밖에 없게끔 한나라당을 탄핵이라는 벼랑 끝으로 내오는 거예요. 탄핵을 안 하면 이래들 죽는다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노무현이가 탄핵 정국을 만들어갔던 겁니다. 그게 제 눈에 보였고. 그래서 제가 너무나도 분노했어. 아니, 일국의 대통령이 어떻게 이렇게 국민을 상대로 속일 수가 있지? 이렇게 거짓말을 할 수 있지? 네? 아니, 자신이 국민 앞에 대지저금통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기억하시잖아요. 네? 대지저금통 기획을 해가지고 국민들하고 뭐 새로운 정치에 대한 희망을 부풀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야, 이전에 뭐 정치, 불법 정치자금도 없이 국민이 참여 순수한 정말 깨끗한 대지저금통으로 해서 선거도 치를 수 있다는 거. 희망을 보여줬잖아. 당신이 그러려고 대통령이 된 거 아니에요? 그래도 대통령 되고 나니까 당신도 결국 그 불법 비자금 받았잖아. 불법 비자금 받았잖아. 그러니까 네가 뭐라고 했어 그때 당시에 노무현.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그래도 당신 책임은 져야지.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노무현이가 한 얘기가. 자기가 한나라당보다 10분의 1도 안 받았다. 10분의 1을 맞아. 10분의 한나라당이 차떼기로 해가지고 받았던 불법 정치 자금에 10분의 1보다 넘는 장을 받았으면 자기가 대통령직 그만두겠다. 이런 개같은 소리를 했던 거예요. 네? 그때 당시 대통령이. 제가 그때 너무나 분노했던 게 바로 그 발언들이었습니다. 아니, 당신은 10분의 1이 아니라 100분의 1로 받았으면 안 되지. 대지저금통이라는 그 대지저금통으로 국민을 그렇게 희망이 부풀게 해놓고 이제는 새로운 정치가 도래했구나. 정치가 바뀌겠구나. 이런 기대감을 갖게 놓고서 고작 차떼기 정당이라고 그때 오역을 듣고 있던 네? 그게 신한국당이었나? 한나라당이 아닌가? 신한국당이었나? 그 정당에 네? 10분의 1을 안 받았으면 자기 10분의 1을 안 받았으면 깨끗하다? 이런 미친 소리가 어디 있냐고요. 네? 그런 소리를 하다 보니까 결국 기억나지 않습니까? 노무현의 그 형, 네? 노무현의 형이 그때 어떻게 했어요? 그게 진짜 시골에서 자기가 그 뇌물 받은 게 들통이 나니까 자기가 뇌물 받은 게 들통이 나니까 노무현이가 딱 언론에 대놓고 한 얘기가 아니 얼마나 하찮고 보잘것 없었으면 시골에 있는 농부한테 뇌물을 갖다 줬냐고. 이따위 말을 당신이 했잖아. 그래가지고 그게 그 사장이 한강에서 뛰어나가 자살한 거 기억 안 해요 지금? 일국의 대통령이 국민을 속인 것도 부족했어. 네? 자신의 형이 불법 자금을 받은 것을 그 책임을 그 기업가에게 떠넘기면서 공개적으로 해봤을 때 그 기업가가 살 길이 뭐가 있었겠어. 그래서 스스로 죽음의 길을 선택했다고. 대통령이 국민을 죽였잖아. 직접. 간접도 아니고 직접적으로. 그래가지고 결국 탄핵 좀 간 거 아닙니까? 제가 그때 정말 분노해가지고 내가 이 나서게 된 거예요. 네? 박사모 창립 멤버 나서게 돼가지고 박사모 창립 멤버로 창립 당시부터 앞장서 지금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게 지금 18년째예요. 거의. 좀 또 많이 이런데. 제가 그러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2012년도? 11년도인가? 2010년도 이때 유승민 씨가 최고위원으로 있을 때 제가 이분을 내가 만나러 갔어요. 만나가지고 너무 힘드니까 물론 지금 박근혜 대통령 우리가 정말 목숨까지 내어놓고 이분을 이런 정치인을 도와야 된다. 이런 정치인을 도와야만 대한민국을 바로 살 수 있다라고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대가가 필요 없었어요. 그게 우리가 원했으니까 나라가 바로 써야지 내가 내 가정을 지키고 나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런 조건 있을 때 대가 없이 우리가 나서다 보니까 제 개인의 경제생활은 완전히 파탄이 됐죠. 네? 30대 초반에 한참 이제 경제 기반 다져야 될 사람이 그것도 군에서 장기 복무 치고 9년 동안 하다가 나왔던 사람이. 그래서 솔직히 내가 유승민 그때 이제 최고위원을 만나서 부탁을 했어요. 솔직히 부탁을 했었습니다. 좀 도와달라. 네? 너무 힘드니 좀 도와줘. 본인이 직접 못 도우니까 사실 본인이 안 했던 지인들이 있으면 제가 활동하고 있는 사회운동의 단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고 저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 있으면 좀 사람을 붙여주십시오. 우리 단체로 후원할 수 있는 사람, 내가 제발 이 구구운동을 할 수 있게끔 도와줄 수 있으면 좀 붙여줄 수 없겠습니까? 라고 내가 이분한테 솔직하게 내가 대놓고 부탁을 했었어요. 네? 자기 거기 의원 사무실에서. 근데 이 사람 나한테 뭐라고 말인 줄 알아요? 유승민 씨가? 나 그때 정말 유승민 믿었거든. 이 사람은 정말 새로운 정치이고 나도 믿었어. 그런데 이 사람이 나한테 한다는 얘기가 제가 그때 30대 중반 정도에 37인가 됐는데 저한테 고작한다는 소리가 그 단체에 사람이 몇 명이나 있죠? 그 단체 사람 몇 명이나 있죠? 나한테 그걸 묻네요, 이 사람이. 조직을 묻네, 조직을. 네? 그러면 과거에 하던 그런 조직 선거, 돈 선거에 하는 사람 뭐가 달라? 나는 진심으로 그 사람을 얘기했는데 나한테 그걸 묻네? 당신을 따는 사람들 몇 명이나 있죠? 그게 중요합니까?
그게 중요한 건 아니지 않나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 그때 제가 많은 사회운동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때 내가 결국은 제가 결국 나와야만 했습니다. 그냥 아무런 이제 성과도 없이 그냥 나왔죠. 유승민 이자는 결국은 자기 스스로도 마치 겉으로는 아주 자기가 깨끗한 정치인이냐 아주 그렇게 위장이 되지만 실제는 안 그랬던 거예요. 네? 30대의 젊었던 나에게도 고작 한다는 소리가 당신 조직 있어? 당신 조직이 많으면 내가 이걸 도와주든지 왜 자기한테도 이익이 될 것 같으니까 뭘 그랬을지 모르죠. 아니면 애초에 내가 박근혜 대통령, 내가 박사모 창립 멤버고 박사모의 그걸 알기 때문에 처음부터 제가 박근혜에 대해서 어차피 진짜 등에 칼을 꽂을 예정이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나를 도와줄 생각도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랬던 자예요. 유승민은 그런 자였고 유승민이가. 근데 지금 아직까지 정신 못 차리고 있네, 아직까지. 네? 자기가 정말 뭘 잘못했는지. 유승민 씨, 당신이 정말 정치인으로 재개하려면은, 네? 박근혜 대통령이 돼서, 박근혜 대통령 석방에 당신이 앞장서야 돼, 당신이 앞장서야 돼, 진심으로, 진정으로. 문재인 정부가 진짜 독대를 했어라도, 네? 청와대, 문재인 정부 청와대 앞에 가가지고 무릎 꿇었어라도 박근혜 대통령을 석방시켜야 된다. 그래야만 지금 대한민국 살 길 아니에요, 지금. 네? 그러면 당신도 살아. 자, 유승민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이 친구에 대한 배신자 이미지가 안 씻겨지는 거예요. 이게 팩트니까. 그놈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의 페이스가 흐트러져 버렸거든요. 네? 물론 그 책임을 다 유승민한테 넘길 수는 없죠.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 책임도 있죠. 일만의 책임은 있습니다. 네? 하지만 국민 여러분 아시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삶을 사셨는지 아시잖아요. 네? 20대 그 젊은 나이에 어머니를 잃고 그 부친을 잃고 네? 그 이후에 그 젊은 나이에 퍼스널 레디까지 하면서 그런 분을 우리가 대통령으로 이번에 선거로 당선시킬 때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에서 몰라서 당선시켰습니까? 그래서 고작 저 흉악한 네? 저 종북 세력들이 세월호 3사 때 그 자식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래서 7시간 박근혜 대통령 뭐 했냐고 그런 파렴치한 그 더러운 추잡스러운 그런 거짓 선동에 국민 여러분들이 미혹됐잖아요. 그때 당시에.